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시장과는 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이 온기가 조금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 또 기대도 상당히 강한 상태죠. 나름대로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건데요. 낙관론이 점차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종합지수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현재 재작년 최고점 현재 217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 고점까지 경우에 따라서 6년 전 고점입니다. 2228포인트죠. 그것까지 넘어가는 수준이 그것도 머지않아 상반기 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낙관론까지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일단 그럴 수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좀 검토를 간단하게나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환경이 워낙 좋다는 거죠. 미국 시장이 현재 상태에서는 나무랄 데 없을 만큼 너무 좋아서 그게 문제일 정도로 상당히 좋다는 모든 악재를 털어내고 있습니다. 불식되고 있다는 것이 악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악재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 트럼프의 정책 효과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디커플링, 미국 증시와 비동조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증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증시마저도 글로벌 랠리에 동참하는 모습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또는 명분이나 또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까지 최근 들어서는 유로존, 심지어 영국까지 또 일본까지 지표상 좀 좋아지고 있는 제조업도 그렇고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고 고용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소비도 단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지표상 확인이 되고 우리나라만 좀 현재 그 면에서 약간 처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글로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재료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 지금 그리스의 제3차 구제금융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죠. 지난 주말 유럽 EU의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거의 난항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긴축안, 추가 개혁안을 그리스 정부가 좀 받아들이고 또 현재 독일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금 현재 IMF에서 요구하는 것이 부채 탕감입니다. 부채 탕감도 일부 받아들이면서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전반적으로 합의의 윤곽을 잡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 최근 5일 동안 연속 순매수하는 것도 그러한 그리스 문제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는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증시에 매수를 했던 주체가 바로 유럽계 자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금이 가동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벤트가 바로 현재 그리스에 대한 제3차 구제금융 협상안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있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모멘텀을 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외국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 특히 유럽계 자금 매수할 때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 판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묶어서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환경도 나쁘지 않다는 것, 수출 환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자, 그리고 국내 상장 기업들의 이익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은 정체되어 있거나 약간 줄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적어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괜찮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론 허리띠를 졸라맨 스타일로 해서 그렇긴 하지만 작년 한 해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입니다. 103조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금년 순이익 규모도 그를 훨씬 능가한 약 21% 정도 증가한 125조 원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는 거죠. 사상 최고치를 2년 연속 갱신하는 모양새. 이런 모습이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 이런 식으로까지
금년 넘어 내년, 내후년까지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본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그런 배경으로 작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거듭 언급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죠.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은 현재 10배가 채 안 됩니다. PBR, 주가 순자산 가치, 자산 비율은 역시 0.9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글로벌 평균으로 봤을 때도 적어도 20-30% 정도는 저평가되어 있는 PER 계정으로 봤을 때 더 크게 저평가되어 있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8배 이루고 있고 또 일본도 거의 15배에 가깝죠. 또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것도 현재 중국도 신흥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PER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신흥국 동남아시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나 억울할 정도로까지 밸류가 낮은 그런 상태라는 것.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거기다 환차익까지 생긴다면 더욱더 그럴 소지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다만 우리 증시 못 올라간 배경에는 우리나라 간접 투자 시장이 어느 순간부터 와해가 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태까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주체가 있죠. 바로 투신이 그렇습니다. 투신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펀드 시장이 와해된 상태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으면 지수가 우리 시장 독자적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 그동안 박스권을 만드는 주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됐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숙제입니다.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하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에 연기금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 오늘까지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인데 전일까지 그들이 그 기간 동안 매수했던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7,800억 원, 일간 약 650억 원 정도를 일평균 매수했다는 건 오늘도 한 6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죠. 해서 13거래일 동안 약 8,500억 원 정도 순매수한 규모가 이 정도 규모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규모만큼 충분히 됩니다. 또한 현재 연기금, 국민연금이 순증하고 있는 자금 규모에 비춰서 봤을 때 그들이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최소한 10조 내지 20조, 국내 주식을 말합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그 정도가 되거든요. 최소 10조 내지 20조 원 정도 된다면 최소한 월간 단위로 봤을 때 1조 이상 순매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도 수급상 일단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있죠. 작년에도 11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조 원 넘는 한때 대규모의, 못지않은 대규모의 순매수 뒷받침이 되는 것도 그나마 구멍 나 있는 펀드 시장을 메꾸는 수급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위안이 되는 측면이 있다. 지수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지난 11월 초 정확히 따진다면 대선 직전입니다. 11월 4일부터 트럼프 랠리가 시작이 됐다는 건데요. 트럼프 랠리가 시작된 다음에 미국 증시는 날아갔죠. 다우지수 그 큰 시장의 종합지수가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으면 약 100일 정도 되는 사이에 무려 16%를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4.8% 급등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그 정도 올라갔다는 것이죠. 독일의 닥스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상승률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6.2%고 코스닥은 거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초 대비로는 마이너스고 작년 11월 초 대비로는 1.8%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사로 봤을 때 우리 증시도 일종의 후광 효과 내지 트리클 다운 효과, 즉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약간 뒤늦게 출발을 해서 약간 한계나 변수에 시달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흐름에 동참하면서 나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